전쟁터 한가운데서 적군과 축구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병사들이 말이죠. 1914년 크리스마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무인지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교황도 사령관도 막지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14년 말, 전쟁은 진작 끝났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에 돌아간다는 말을 믿고 전쟁터로 나간 병사들은 여전히 참호 속에 갇혀 있었어요. 7월에 시작된 전쟁은 5개월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랑드르 지역의 참호는 특히 지옥 같았죠. 이 지역은 지하 수면이 높아서 참호 안에 항상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병사들은 물에 젖지 않으려고 참호 벽에 기대어 잠을 잤습니다. 식량은 천장에 매달아 두었고요. 가끔 참호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던 병사가 그대로 묻혀 죽기도 했어요. 그해 겨울은 유독 끔찍했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비가 쏟아져서 참호가 물바다가 됐고 진흙은 병사들의 발을 빨아들였죠. 동상과 참호족이라는 병이 만연했는데 이건 발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병사들이 암묵적인 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총격이 멈췄어요. 감시병들은 서로를 못 본 척하며 공존하는 법을 익혔죠. 심지어 참호 너머로 소리를 질러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짧은 휴전은 거의 매일 있었어요. 12월 초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식량이 배달되는 저녁 시간에는 양측 모두 총을 쏘지 않았거든요. 한 영국 병사는 12월 1일에 독일군 하사가 어떻게 지내나 보러 아침 방문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영국군 사령관 존 프렌치의 경은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전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였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국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프렌치 경은 크리스마스에 비공식 휴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으로 인간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휴전을 막으려 했어요.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12월 7일에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한 겁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그 밤에는 총성이 멈추기를 이렇게 간청했죠. 하지만 양측 정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독일군 쪽 사정은 조금 나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집을 떠나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군 사령부는 병사들의 고충을 이해했는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량으로 보냈어요. 모든 병사가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하사관들은 시가상자와 황태자 문양이 새겨진 담배 파이프를 받았습니다. 영국군도 메리 공주가 보낸 노쇠 상자를 받았어요. 안에는 담배와 크리스마스 카드, 사탕이 들어 있었죠. 고향에서 개인적으로 보낸 선물도 쏟아졌습니다. 자두 푸딩, 수천 개의 담배, 초콜릿, 살라미, 꼬냑, 와인, 파이 등등 겨울 옷도 보내왔고요. 이 모든 걸 둘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참호는 이미 물과 진흙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그쳤거든요. 참호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진흙은 단단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눈이 내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진짜 선물이었죠. 한 병사는 이날 밤을 아름다운 달빛이 비치는 밤, 하얀 서리가 어디든 깔린 투경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총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격이 완전히 멈췄고요. 독일군들은 크리스마스 초콜릿을 먹으며 맑은 날씨를 즐겼어요. 그리고 누군가 참호 난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죠. 작은 전나무였는데
거기에 촛불과 랜턴을 달았습니다. 곧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영국 근위보병 3연대의 감시병은 적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죠. 처음엔 공격 신호인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름다운 노래가 무인지대를 넘어 들려왔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바로 그 유명한 캐롤이었죠.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독일어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에드워드 헐스 중위가 맞불을 놓았어요. 영국 캐롤로 음수한 거죠. 처음엔 서로 경쟁하듯 노래를 주고받았는데 어느새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영국 병사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독일군이 캐롤을 부르면 우리도 하나 불렀죠. 그러다 우리가 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자 독일군이 즉시 라틴어로 같이 부르더군요. 전쟁 한가운데서 두 나라가 같은 찬송가를 부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쯤 장난이었죠.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헐스 중위는 몰랐지만 같은 일이 영국 전선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장교들이 철조망 앞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어요. 내일은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죠. 어떤 독일군 장교는 무인지대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영국군들, 우리가 쏘지 않으면 당신들도 쏘지 말아요. 한 영국 소총병은 독일군이 영어로 이렇게 외쳤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소총 여단이냐? 술 한 병 있냐? 우리가 반쯤 가면 당신들도 반쯤 와라. 실제로 한 용감한 병사는 신문지를 흔들며 무인지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죠.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했거든요. 실제로 한 영국군 연대는 독일군의 캐롤에 기관총 사격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휴전을 제안하러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휴전이 지켜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휴전이 주로 독일과 영국 부대 사이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벨기에는 좀 달랐죠. 그들의 고향은 독일군 점령 하에 있었으니까요. 전사자를 묻고 사격을 멈추자는 합의는 있었지만 영국군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바바리아 부대는 프랑스군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 공격을 멈췄고 양측은 파리 오페라 가수의 공연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죠. 영국령 인도 부대는 크리스마스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독일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인도의 디왈리 축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도군은 사격은 멈췄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죠. 그러자 독일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 시가와 담배를 권했습니다. 결국 인도군도 참호를 나와 독일군과 함께 담배를 피웠어요. 크리스마스 밤 모든 병사들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추운 아침이 밝았고 그 주 처음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영국군은 무인지대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죠. 독일군들이 대낮에 참호 밖을 거닐고 있었거든요. 대낮에 참호 밖으로 나온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믿는다는 표시였죠. 영국군도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똑바로 서서 단단한 땅을 밟는 기분이 천국 같았다고 합니다. 전날 밤에도 일부는 밖으로 나왔지만 대낮의 무인지대는 달랐어요. 참호 사이에 널린 시체들이 보였으니까요. 양측은 함께 전사자들을 묻어주었습니다. 공동으로 장례를 치렀죠.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말이에요. 이런 순간을 나누면서 양측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인지대를 거닐며 고향에서 보내온 선물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의 쇠고기 통조림은 독일 군복 단추와 교환됐어요. 초콜릿 케이크는 맥주와 바꿨고 파이는 와인과 교환됐죠. 시가, 담배, 사진, 신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군모를 교환하기도 했고 독일 이발사가 영국군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름과 주소를 교환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사진을 찍는 병사들도 많았어요. 한 독일 병사 아르노 범의 사진이 남아있는데 영국 런던 소총 여단 병사들과 함께 무인지대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같은 비를 맞으며 같은 전쟁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궁금한 것도 많았겠죠. 참호 건너편은 어떨까? 내가 상대하는 적은 도대체 누구일까? 한 영국군 장교는 독일군 병사가 자기들이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믿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영국군 장교는 말도 안 된다며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했죠. 한 독일 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소. 우린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오. 헐스 중위는 독일군 제15 베스트팔렌 부대의 토마스 중위를 만났습니다. 토마스 중위는 빅토리아 십자장과 편지 묶음을 건넸어요. 지난번 교전에서 독일군 참호에서 사망한 영국 장교의 것이라고 했죠. 유가족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감동한 헐스 중위는 자기가 차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벗어 토마스 중위에게 선물했어요. 고향에서 받은 소중한 물건이었는데도 말이죠. 당황한 토마스 중위는 병사를 보내 자기 가족이 보내준 털 장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편 전선 곳곳에서 병사들이 축구공을 들고 나왔어요. 포탄 구덩이로 울퉁퉁불퉁한 얼어붙은 땅에서 공을 차기 시작했죠. 한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 200명 정도가 축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축구공이었는데 독일 측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팀을 나눈 경기는 아니었고 그냥 다들 공을 차며 즐겼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병사들의 킬트가 바람에 날리면 독일 작센 연대 병사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이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양측 모두 일부 병사들은 적 참호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참호를 보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일부에게는 이런 평화가 거짓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한 영국 병사는 단검을 몰래 꺼내다가 전우에게 제지당했고 다른 병사는 독일군이 준 담배에 독이 들었을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모든 부대가 휴전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일부 장교들은 이런 우회를 군기 해이로 여겼죠. 당시 25세의 한 독일 병사는 이 전쟁에 열렬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리아 연대 소속이었던 그는 훗날 아돌프 히틀러가 되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사령부의 시각이었습니다. 프렌치 경이 두려워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령부는 상급 장교들을 통해 경고했어요. 적과의 우회는 금지되며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죠. 흥미로운 건 이 휴전이 전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참여한 수십 개의 자발적 휴전이었어요. 하지만 전선이 워낙 넓다 보니 각 구역은 서로 독립적이었습니다. 한 구역에서는 평화롭게 휴전 중인데 바로 옆 구역에서는 모르고 총을 쏘는 일도 있었죠. 한 병사는 휴전 중에 갑자기 옆 구역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에도 전투가 계속됐고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고향에서는 이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정부와 언론은 독일군을 악마로 묘사해 왔거든요. 아기를 잡아먹는 괴물, 피에 굶주린 살인마라고 선전했죠. 하지만 12월 말이 되자 전선에서 보낸 편지와 사진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신문들도 휴전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보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사에 보냈다고 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일부 지역에서는 휴전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경례한 후 하늘을 향해 권총을 쐈어요. 전쟁 재개의 신호였죠. 어떤 부대는 새해까지 교전을 거부했지만 양측 사령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령부는 저격수를 투입해 교전을 시작했어요. 프렌치경은 포격을 명령했고요. 전쟁 기계로 최전방 병사들 사이에 싹튼 인류애를 끊어버린 겁니다. 영국군 사령관은 기밀 문서에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무기력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 크리스마스 휴전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령부가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1915년 크리스마스에는 일부 부대가 휴전을 시도했지만 1914년만큼 광범위하지 않았어요. 사령관들이 강력하게 금지했거든요. 19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영국군이 24시간 포격을 가했습니다. 휴전을 제의하려던 병사는 군법에 따라 징계당했죠. 기관포 소리가 독일군의 캐롤을 집어삼켰지만 사령부는 개의치 않았어요. 1916년이 되자
병사들 자신도 휴전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1915년의 대규모 전투로 너무 많은 동료가 죽었거든요. 전쟁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이 유일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특별한 순간이었죠. 1915년 크리스마스에는 독가스가 뿌려졌어요. 독일 비행선은 런던에 폭탄을 쏟아부었고요. 베르댕 전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끝났지만 75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4년 무인지대에서 평화롭게 보낸 그 크리스마스가 대부분의 병사들에게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 중에는 에드워드 헐스 중위도 있었습니다. 캐롤을 부르고 실크 스카프를 선물했던 바로 그 장교 말이죠. 헐스 중위는 3개월 후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려다 전사했어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오늘날 헐스 중위는 군에서의 업적보다 다른 이유로 기억됩니다. 사선을 넘어 적을 신뢰하며 인류애가 전쟁보다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던 그 순간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은 결국 4년 동안 계속됐고 약 1,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가스, 탱크, 비행기가 등장하며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해졌어요. 그럼에도 1914년 크리스마스의 그 짧은 평화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2014년 100주년 기념일에는 영국 윌리엄 왕자가 기념비를 헌정했어요. 영국 국립추모식수원에 세워진 축구공 모양의 기념비였죠. 같은 해 영국과 독일 축구과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바로 그들만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순간 말이죠.